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좀 소식이 있었네요. 남양 유업에 관련된 소식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주가 7.7% 폭락했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 일가가 30일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작업을 돌연 연기했어요. 지난 5월 사모펀드인 한해컴퍼니의 지분 53%를 넘기기로 하는 주식 매매 계약 SPA를 체결했는데 이 매각 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죠. SPA 체결 이후 주가가 치솟자 계약금의 10% 310억 원을 떼이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요. 홍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와 한해컴퍼니는 5월 27일 SPA를 맺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3,107억 원이었는데요. 홍 회장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파문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매각을 결단하면서부터네요. 계약금은 좀 날릴 각오를 하고 있었나 봐요. 310억 원. 근데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개인 입장에선 더 이득이긴 하니까요. 어떻게 또 그런 걸 말리겠습니까? 예, 법적인 페널티를 문다는데요. 계약금을 좀 더 높게 처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요? 언제 이렇게 컸지? 카카오 시총 100조 시대 눈앞 3대 그룹 넘보고 있습니다. 자, 징기스칸의 전략을 따라한다는데요. 강력한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무기로 전자상거래,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붙여나가며 발빠르게 사업을 불릴 수 있었다. 그래서 카카오의 성장 전략을 징기스칸의 확장 전략에 빗대기도 한다. 징기스칸이 몽골 기병의 속도와 역참제라는 플랫폼을 통해 영토를 확장한 것처럼 카카오 역시 새로운 분야에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김범수 의장의 전략이 카카오의 유목적 기업 문화로 구현됐다.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유목민 같은 기업 문화가 변화무쌍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대 기업으로 떠오른 원동력으로 꼽힌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직접 뛰어들어 핀테크 사업을 키워온 것은 해당 분야에서 네이버보다 한 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김 의장은 지난해 3월 카카오톡 10주년을 맞아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네요. 네, 건국대학교가 좀 옵티머스랑 관련돼 있었나 봐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수소차 니콜라 창업 사기죠. 머스크에 불똥 튀었는데요. 조영준 기자가 취재했네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요. 밀턴이 처벌을 받았으면 머스크도 처벌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밀턴은요. 니콜라 관련된 사람이고요. 기소가 됐네요. CEO인 그가 확정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트윗으로 날려 테슬라 주가를 출렁이게 했던 사례가 재조명된 것이다. 실제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해 비공개 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폭탄 트윗으로 회사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었다가 같은 해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테슬라가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했지만 머스크는 이듬해인 2019년 5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트윗을 또 올렸고 이 때문에 테슬라 시가총액 140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되기도 했다. 현재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쓰기 전 사내 변호인단의 검수를 받고 있다. 이날 거비르 구루얼 SEC 집행국장은 브리핑에서 머스크 사례를 재검토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중대한 허위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네요. 네, 외국인들의 그 신용대출 서비스나 금융기관 개설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여기에 지출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세금을 안 내면 생기는 일, 머니에스인데요. 체납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고 해외 도피가 우려되면 출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 2억 원이 넘는 액수의 체납일이 1년을 넘는 경우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돼 각종 매체의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못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건 좀 크죠. 연봉 2배의 스톡 옵션까지 증권사 뺏고 뺏기는 인력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니 있었는데요. 자, 특히 IB
부서 중에서도 부동산 금융 관련 부서가 인기 가장 높아요. 실제 증권사에서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고우 연봉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스타급 IB맨은 연봉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투자금융 총괄을 맡은 김진영 사장이 대표적이고요. 김 사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연봉으로 24억 100만 원을 받았고요. 웬만한 CE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방창진 한국투자증권 PF 1본부장 상무 16억, 박정주 부국증권 부사장 15억, 김철은 유진투자증권 IB 본부장 15억, 김용식 한국투자증권 PF 그룹장 12억. 대부분 상반기에만 연봉이 10억을 넘었어요. 굉장하네요. 김치 팔던 21세 사업가 1600제곱미터 물류센터 주인이 됐네요. 굉장하네요. 이 박 대표의 최대 강점은 실행력입니다. 계획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죠. 박 대표는 오픈마켓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독학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익혔고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패스트몰을 만들었어요. 현재는 월 평균 10만 명이 이용하는 쇼핑몰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기업이 인수를 제의하기도 했죠. 하지만 박 대표는 회사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의가 왔지만 독자 경영을 고수했죠. 박 대표에게 회사는 자식과 같은 존재다. 회사명도 딸 이름을 따서 지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21세 젊은 사업가는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사업 노하우를 엮였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보니 부족한 게 많았죠. 하지만 박 대표는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16년째 사업을 이끌면서 제법 회사다운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물류 정리부터 제품 포장, 홈페이지 관리 등 모든 것을 혼자 다 했습니다. 바쁠 때는 남들이 잘 때도 일을 했죠.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지겹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의 밤낮 없는 노력으로 회사는 빠르진 않았지만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꾸준히 오르고 적자가 나지 않는 알짜배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아니었다면 영업이익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박 대표는 자체 쇼핑몰 가격 경쟁력 높이기 위해 제조사와 직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했죠. 지훈 주식회사는 대상, 오뚜기, 반찬단지, 화미, EM푸드 등 식품 제조업체 20여 곳과 직거래 계약을 맺고 약 3,000종에 달하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자체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제조사와 직거래해 B2B는 물론 B2C까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신선함을 유지한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